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하반기 해외여행에 대한 가능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15일 백신 여권 발급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내달 국제관광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요건 차등 적용에 관심 없는 여행업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4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헨리 여권 지수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제36회 서울국제관광 박람회 참가 업체를 모집합니다. 박람회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RC카 레이싱이 파라다이스 시티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3일 열립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100% 백신 접종자 탑승편을 특별 운항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숙박 모델 확대합니다. 제주항공이 여수기점 노선 할인 프로모션 시작합니다. 티웨이항공이 국가 고객 만족도 저비용 항공부문 1위에 수상했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4월 15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4월 15일자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희망이 보이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돼서 내용을 전해드리는 저도 기분이 좀 좋고 그리고 좀 희망이 조금이나마 보여서 좀 마음이 좀 한결 나아졌습니다.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표, 조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이판, 몰디브 같은 일부 휴양지는 이제 격리 기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방역 관리 통해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지금 해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유럽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우리 정부 역시 백신 여권 발급으로 자가격리 기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좀 이제 행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정부가 14일 밝혔습니다. 내일이죠. 그러니까 15일, 4월 15일부터 백신 여권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은요, 기존 종이 증명서의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문제를 보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웹이죠, 앱, 요거 발급해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계획 관련한 것들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개통되는 전자증명서는 관련한 개인정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고요. 이제 하나의 어떤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요거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4월 15일 오전 0시, 그러니까 12시죠. 예, 밤 12시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백신 여권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이게 나옴으로써 어떤 자가격리에 대한 어떤 융통성이 있는 운영이 되겠죠. 질병관리청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그리고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고려해서 백신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자가격리 기간 완화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조금씩 조심스럽게 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고민해 가고 있는 걸로 보이죠. 해외 시장도 이제 그 관광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같은 경우는 다른 매체에서 이미 외신 통해서 나왔다시피 70%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쳤죠. 그래서 면역력을 확보해서 지난 1월 초 하루에 7만 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있었대요. 근데 지난 4월 11일 기준 하루에 1,700명대로 급감했대요.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여기서는 정말로 급감한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7월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마친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문을 또 이렇게 열어서 사람들 즐거워하는 모습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요 5월부터 외국인 관광을 재개한다고 이스라엘 관광청 한국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관광부가 오늘 5월 23일부터 전 세계 단체 관광객에게 이스라엘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내부에서 모든 합의가 된 겁니다. 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렇게 백신 맞았고 현재까지도 맞고 있죠. 이제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요. 5월 23일부터 인원 제한 지침에 따르는 단체 관광객입니다. 개인은 아직입니다. 일단은 단체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에 입국할 수 있는데 인원 제한은 여행객들이 건강 상태 및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따라 완화될 예정이고요. 개인 여행자의 입국은 이스라엘 개방 두 번째 단계, 다음 단계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논의 중에 있고요. 여행객의 건강 및 여행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방문을 원하는 모든 방문객은요, 이스라엘행 비행기 탑승 전에 PCR 검사 받아야 하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 도착 후에 혈청 검사를 받게 됩니다. 혈청 검사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여러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증된 백신 인증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필수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내일부터 백신 여권 나오죠. 그 다음에 양국의 합의만 되면 백신 여권 다운 받았으면 개별적으로도 이스라엘 여행 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든 건데 전 세계의 해외 관광이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문을 열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여행에 대한 그 자세한 단체 여행객을 위한 입국 개요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곧 일주일 내겠죠.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신에서 저희가 좀 따온 건데 퓨처맵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죠. 여기 설립자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수백만 명이 다시 국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만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면 이주 변동,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변동 패턴이 비선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이동들, 관광객들의 이동 같은 거,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예전에 좀 예측 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였다면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예전에 좀 균형화된 이런 그거였다면 이제는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아니면 쭉 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이주 변동 패턴이 비선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팬데믹부터 기후변화와 정치 양극화까지 수많은 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세계의 현실을 닮은 이주 변동 패턴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봤을 때 하반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의 바라건대 예년 수준의 절반 정도까지만 해도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객관적인 발표와 객관적인 현상, 조짐들을 저희가 전해드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제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발표들, 움직임들, 그 다음에 철옹성 같았던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도 이제 백신 여건 등을 등등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조금만 우리 여행업 계신분들 조금만 또 한번 버티시면 정말 이제 빛이 조금씩 정말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이제 출구 전략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에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질병관리청이 얼마 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앞두고요. 관련 업계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의견 개진을 받고 있었죠. 저희가 오늘 조사해 본 결과 지난 4월 5일 기준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한국여행업협회, 그러니까 카타만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고 나머지는 관심조차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협회의 경우 해당 내용 자체를
이런 게 있나? 있었어? 라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협회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일 못하는 협회입니다. 예. 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 자가격리 기간을 최대 잠복기에서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효율적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규칙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확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여행업협회가 지난 5일 날 관련한 서신을 보냈어요. 일단 개정안에 찬성하겠죠. 반대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찬성한다는 찬성 사유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저희가 오늘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와 방한관광, 그러니까 인바운드죠. 대상국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국민도 개인위생 및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국에서 격리 요건을 단계별, 상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어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할 경우 격리 면제하거나 지정 격리 기간 내에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시 격리 해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OECD 37개국 중 27개 국가 또는 지역 이 10일 이내의 격리 또는 면제를 시행하며 격리 기간 단축과 방역 관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가해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자가격리 면제를 통한 관광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격리 기간 축소 등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내용의 찬성 의견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행업계에는 많은 협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협회가 잘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지 눈치만 보는 것은 아닌지 잘 구분하셔야 되는 눈을 가셔야 된다고 누누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왜 협회가 중요하고 협회의 존재 이유가 중요한지 이번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마 각자의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느끼신 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첫 번째 전해드린 소식과 연결이 돼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자가격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위해서 좀 변해가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희망을 가져보자.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 강원도 관광재단이 2021년 강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어쩌고저쩌고에 한 일반 여행업, 인바운드 업체란 얘기예요. 자, 접수 기간은요 4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우편 접수입니다. 마감 시간까지 도착하는 거에 하나고요. 주소는 강원도 관광재단으로 보내시면 되고 문의 역시 강원도 관광재단 관계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면요. 지원 내용이 외국인 대상 강원도 체류, 그리고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그 다음에 해외 시장 대상 강원도 인증 관광상품 홍보 마케팅 및 판매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 전담 여행사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되겠죠.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헨리 여건 지수 아십니까? 헨리 여건 지수. 헨리 여건 지수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발표하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1, 2, 3위 정도 랭크돼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비자 없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이건데 그 발표가 좀 나왔는데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2분기 헨리 여건 지수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일본이 여전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게 이제 여권 지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죠. 여기에 독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전 세계 193개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192개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91개국. 2개국 차이야. 2개국 차이. 우리나라랑 동률 3위가 독일이고요. 그래서 순위가 쫙 나와 있는데 상위 10개국이 대부분 EU 국가예요. EU 국가고 영국과 미국이 공동 7위.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의 여권 소지자는 187개국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제 중국인데, 자, 중국이 2021년 2분기가 이번 2분기에 중국이 처음으로요,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좀 올랐대요. 큰 폭이라면 글쎄 10위권 안에 들지 않았을까, 20위권 안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은 2011년 90위였습니다. 90위. 근데 이번엔 68위. 그래서 무려 죄송합니다만 22계단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이 인구는 많고 중국 시장에 많은 또 이렇게 관심과 특히 전 세계 관광 산업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게 좀 있다. 이렇게, 그쵸?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헨리 여권 지수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을 달성한 곳이 있대요. 그게 아랍에미레이트. 2011년, 한 10년 전에는 65위였대요. 65위. 근데 이제 한 10년 동안 외교 막 강화하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도 항공사를 비롯해서 두바이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번에 15위. 무려 15위. 아, 대단하죠. 자, 헨리 앤 파트너스 회장이자 헨리 여권지수 개념을 발명한 크리스찬 켈리는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이동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망은 한 달 전보다는 분명 더 희망적이다. 최신 헨리 여권지수는 경제 회복과 발전이 개인의 여행 자유를 포함하는 국제 이동성에 달려 있으며 여권 파워를 절대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얼굴은 모르는 분이지만 참 그 멘트 한번 마음에 드네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요거 제가 진짜 이게 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아시죠? 아트테인먼트 리조트로 유명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RC카 축제, 파라다이스 RC카 페스티벌을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 경주 대회인데 막 위험한 진짜 레이싱 이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 레이싱 대회를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파라다이스 플라자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RC카 페스티벌은 자유로운 레저 생활을 즐기지 못했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직접 레이싱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래요. 토너먼트부터 여러 가지 또 뭐 쇼도 있고요. 어린이들 위한 이벤트도 많아요. 그래서 레이싱은 총 5개 서킷으로 운영이 돼요. 우리가 게임으로 카트라이더 게임하듯이 진짜로 차를 타고 하는 게 하잖아. 메인 서킷을 중심으로 면허 서킷, 오프로드형 트라이얼 서킷, 타이야 미니카 전용 트랙까지 다양하대요. 주말에는요, 야외 잔디광장에서 점프대 같은 것도 즐길 수 있대요. 재밌겠죠. 그 다음에 뭐 투숙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텍스트 뉴스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어린이들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5월 이제 가정의 달이고 날 좋잖아요, 그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뭐 받은 거 없습니다. 거기서 뭐 저희한테 광고 같은 거 주는 적도 없고, 근데 그냥 괜찮은 정보인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고요.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4월 15일 한국 시간 목요일 저녁 8시 저희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라이브 라방 내일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많은 참여와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내일 주제 바로 확정되는 대로 저희 게시판에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